저는 태공입니다. 오늘은 그 마음이라고 하는 영역에 대해서 옛부터 수많은 이야기로 되어졌지만 실제로 명확하게 표현한 사람이 드물어요. 왜냐하면 의르다 설명하려면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마음이 뭐야 때 말을 꺼내놓으면 이상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네. 말로 표현할 수 없다, 어쩌다 하니까 뭐 뜬구름 잡듯이 이것이 뭐야, 무, 공, 일부 맞을 수 있지만 맞지 않습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실제로 깨달아서 비춰져 보는 사람의 영역하고는 종이 한 장 차이 같지만 천지 차이예요. 손바닥 하나로 눈을 가리면 천하가 안 보여요. 이렇게 되게 단순한 영역이 있어요. 안읍이 설신의라고 하는 이 몸이라고 하는 영역 때문에 갖추어진 기능적 영역이 설사 몇 개가 무너졌어도 마음은 있는 거예요. 육체의 결함이 있을 뿐이에요. 눈이 없고 소리가 안 들리고 말을 못한다 해서 마음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마음은 육군과는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몸에서 마음이라고 하는 게 몸과 이렇게 떨어져서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존재할 수 없다는 말보다는 인식이 안 돼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의에 비추어서 의가 일어날 때 이 비추는 힘이 의가 마음이 비춰서 의가 일어날 때 의에서 마음을 봐요. 그래서 알아요. 근데 이 영역을 한 번 본 순간 의는 다시는 자기가 본체를 주장하지 못해요. 어떤 물건을 보고 육군만 딱 닫아버리면 그냥 가만히 육군을 통제를 하면 뭐 들리는 소리가 됐든 무엇이 됐든 의는 내가 일으켜야 일어나요. 의는 마음대로 일어나는 게 아니야. 그럼 뭐지 하고 이렇게 일어나야 돼. 또는 어떤 그 지감에 의해서 공간과 시간과 공간 속에서 알아진 영역들이 이렇게 지나갈 때 의가 지나가죠. 그러면 마음이 비춰서 봐요. 봐서 알아요. 이렇구나 하고. 그게 같은 시공간에서 의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여러 개를 쓸 수 있어요. 저는 제가 느끼는 시감이 한 4가지 정도로 표현돼요. 한 2가지 정도는 아주 편하게 쓴다고 얘기하죠.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는 동시에 바깥에 또는 지나가는 인연에 또 지나온 거 미래 이런 영역들이 같이 교차하면서 그래서 현시에 어떤 것을 하면서도 과거의 영역이 들어올 땐 과거의 나를 위해서 나한테 편지 쓰듯이 기도를 해줘요. 그렇게 오면 돼 하고 미래의 나한테도 이야기를 해요. 그 인연은 이러이러하다. 육체를 가지고 이 육군의 경계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하는 모든 것은 마음에 표현하는 도구와 같은 거예요. 이런 표현, 또 웃는 것, 또 보면서 즐거워하는 것, 이런 모든 것은 내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육체는 하나의 좋은 멋진 이야기에 육신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육신을 있음으로써 마음을
비추어서 공부할 수 있고 육체가 없으면 공부할 수 없어요. 뭘로 다 공부할 거예요? How? 거꾸로 이야기하면 한 번 깨어서 마음의 비춤에 따라서 육신의 영역들이 컨트롤이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진다면 꿈속에서도 이렇게 막 의식 없이 누구한테 끄달려가고 그런 꿈이 안 꿔져요. 그냥 현실처럼 꿈도 현실 같아요. 현실의 나처럼 어느 영역에 들어가면 보이지 않는 영역, 뭐 영가들이든 아니면 선계든 차원의 직자에서 다른 차원이든 그런 영역에서도 그 영역에서도 도움을 주려고 해요. 법이 내려오기도 하고 시험처럼 개송이 들리기도 하고 이것이 현실 경계가 무너지면 어느 순간에 이렇게 자정 보통 그게 잠을 자 나중에 생활하는 중에서도 처음에는 좌선 중에서 1선, 2선, 3선, 4선의 영역이 무너지기 시작을 하면 시간과 공간이 쪼개져요. 잠깐 무너졌다가 잠깐 일어났는데 뭐 몇 시간씩 지나가 버리고 또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을 보고 깨닫고 들어왔는데 불과 찰나간에 2, 3분 사이에 일어난 이렇게 해서 다시 제자리에 들어온 것처럼 그런 경험도 그렇게 해요. 근데 그것이 현실 경계에서도 현실 관계에서 시간이 쪼개질 때 지수화풍 4대 성품 도가에서는 5행의 5가지 그런 기운의 성품처럼 물질적인 영역도 쪼개지고요. 현상 차원에서도 우리가 이런 영역들 또 미진의 세계 또 세균의 세계 무생물 이런 모든 경계가 다 무너져 버려요. 보여져 버려요. 그런 영역들이. 그래서 촬영하는데 메시지가 또 이것도 참 매력적이죠. 어떻게 보면은 신통이라고 하는 영역이 핸드폰 안에 다 들어왔어요. 찍어서 바로 보낼 수 있고 상대방이 멀리 있는 거를 음성을 바로 들을 수 있고 과학이 그렇게 좋아졌어요. 이제 육근의 경계에서 육신통을 쓰지 않아도 그런 영역에서 지금 태어나는 애들은 신인류들은 바로 그 신통의 영역을 보고 쓰고 해요. 경험하고. 굉장히 멋진 이야기예요. 이렇게 멋진 세상에 앞으로 더 많은 과학이 물밀듯이 변화하면서 인류의 모든 100년의 과학이 앞으로 20, 30년 안에 들어오고 그런 영역이 진행할 때 물질 세계에서는 물질이 준비되어야 활용을 하고 쓸 수가 있어요. 그것이 전부는 아니에요. 자기가 좋아하는 크기만큼. 그러나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 생활이 흔들리거나 아니면 공부하는데 지장이 있거나 하면 자유로워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어느 영역까지 또 무엇을 표현을 하려고 할 때 물질로 표현을 해줘야 되는 영역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픈 사람한테 약을 주려고 하는데 이거 물질이잖아요. 이게 그냥 허공에서 만들어서 줄 만큼 그런 도력이 제가 없어요. 아직은. 수만 년, 수억 년 걸려서 만들어진 지구의 부분들과 현시의 1, 2년 사이에 또는 몇 년 사이에 만들어진 그런 영역들이 스님의 법력을 통해서 다시 하나의 퍼펙트한 영역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안에는 굉장히 심플해요. 저는 남들은 이게 제 눈에는 그렇게 보여요. 이 안엔 지수화풍 4개의 성품이 있어요. 바람의 영역, 열의 영역, 불의 영역이죠. 확장을 시키고 그 성품이 있어요. 바람의 성품, 불의 성품, 또 물의 성품, 흙의 성품 이런 지수화풍 4대의 성품을 합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역에서 사람이 4대가 무너질 때도 그 영역이 무너져요. 혈류순환계는 다 물의 영역이에요. 그러면서 신진대사의 흐름이
빠르지 못하고 멍멍해지고 느리고 그 가는 것은 바람의 영역이에요. 호흡의 영역에서 신진대사의 촉진이 일어나. 호흡이 끊어지면 사람은 멸하는 거야. 바람이 멸한 순간 불도 꺼지고 심장의 영혼이 분리가 되어지고 물과 흙이 분리되면서 바로 시체가 그렇게 변화돼요. 육군을 그런 구멍구멍으로 물이 돼서 흘러나가 버려요. 사람이 썩을 때 제일 먼저 그렇게 진물처럼 물러나가는 거예요. 저는 죽는 영역에서 죽을 때 벌써 몇 번째 그런 영역이 있었는데 세세하게 지금은 죽기 하루 전이구나, 몇 시간 전이구나, 이미 벌써 멸했구나. 근데 영혼은 아직 남아있네. 언제쯤 나가네. 이게 그걸 세세히 보았어요. 인생에서 벌써 20살 때 한 3번의 그런 영역이 지나갔는데, 그리고 환자들 겪으면서 보잖아요. 기절했어. 이게 중기가 폐색돼서 기절한 거구나. 이거는 넋이 나가듯이 기운이 부족해서 기탈에 의해서. 이게 세세하게 명확하게 다 보여져 버리는 거예요. 이 보이는 영역은 우리 송가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야기 상단전 비슷해요. 그런 표현을 그렇게 했을 뿐이에요. 어떤 문파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문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불가에서는 쿤달린이라고 하는 이 영역에 척추와 연결되어 있는 이 두정 이 윗부분에 손바닥만한 크기 영상으로. 근데 그 확장이 일어나면 사실 이것도 아니에요. 다 공간에서 그냥 보여져 버리니까 영상으로 보여요. 그리고 현실 경계에서 무엇을 할 때 현실에서 빛이 출현을 해요. 이렇게 파란 빛이 야광처럼 대낮에도 그냥 쭉 하고, 그것이 나만 보이고 다른 사람이 못 보이고 안 보인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 스스로 도가에서는 오기조원이라는 게 있어요. 20살 때 호흡 수련할 때 그런 영역을 지나면서 사마취정, 체약 이런 영역으로, 지금 불가의 영역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거기서는 발을 이렇게 떴다 이렇게 떴다 다른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도가에서 물론 그 영역에서도 깨달음의 영역이 들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의라는 걸 나로 고집한 순간 의식의 경계가 계속 시험에 들게 하고 흔들어요. 한번 팍 하고 깨어서 의가 끊어진 영역에서 마음에 비추는 힘이 의를 컨트롤하고 마음을 따라서 모든 육근의 경계가 이게 항마한다는 거예요. 항마라는 것은 부처님이 공부할 때 밖에 있는 적을 제압한 게 아니에요. 육근 경계에서 오는 영역에서의 마라고 하는 영역, 거기서 그것이 모든 것이 마음의 비춤에 따라서 다 컨트롤이 되어져 버리고 다 조복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육근이 흔들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항마라 하는 거예요. 보여지는 영역이 꿈속에서도 무시무시하고 어마어마한 막 이런 게 보일 때 마음이 흔들려 버려요. 또 그렇게 의식이 만들어요. 네. 마음의 잔상, 전생에 지나간 기억, 현실에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이 또 그 시공간에서 오는 이런 영역들이 흔들어요. 또 유혹하죠. 현실 물질 세계에서 여러 가지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무심하는 것은 착각이에요. 무심이 어디 있어? 그냥 어찌할 수 없게 편안함에 들기 때문에, 무와 공에 들어간 편안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것이 본체는 아닙니다. 그냥 가는 과정의 한 부분일 뿐이에요. 단계가 한 18단계 있으면 그 18단계쯤 됐을 때 마음 공부를 하다가 편안함이라고 하는 영역에 들어가는 그 진공의 영역, 그러나 그게 끝이에요. 한 발 더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전에 공부하는 스님들 가끔 이야기할 때 공에도 머무르지도 말고 깨달음에도 머물지 말라고 제가 이야기를 해요. 의가 멸한
그 자리에서 마음에 비추는 힘이 의를 비출 때 그 의에 의해서 마음인 줄 알아요. 그러나 한번 그것이 비춰지고 나면 항마의 영역이 진행된 것처럼 육군이 다시는 마음을 흔들지 못합니다. 이게 매력적인 이야기예요. 그리고 시간과 공간 속을 지나가면서 무언가 현실 세계에서 마음을 일으킬 때 육군을 통해서 표현이 되어지고 일으킬 때 하나가 아닙니다. 여러 개로 일으킬 수 있고 또 일으킬 때 다른 차원에도 이야기를 해줘요. 마음으로 그거 그래 하고 이렇게 비춰줄 수 있어요. 마음을 비춰줄 수 있어요. 지옥 중생들이 있으면 비춰주는 비출 때 광명의 빛이 지옥 세계에 비춰져요. 그럴 때 지옥에 있는 다른 차원에 또 미진의 세계에 편안함을 느껴요. 예를 들어서 손가락, 이 5손가락으로 무엇인가 반죽을 하면 이 안에 이 세균과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쳐요. 그 영역에. 뭐 요리할 때 다 손으로 한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약 만들 때 손으로 막 안 해요. 다 비닐장갑 끼고. 마스크 안 하고 요즘 얘기하잖아요. 음식 막 하고 이야기하고 난리잖아요. 미진에서 그런 게 보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말 안 해요. 그리고 비추는 힘으로. 이것도 빛이거든. 마음이 흔들린다는 것보다 주변이 편안하게 무너질 때 항상 명상하고 대정에 들어서 환자든 누구든 그 인연에 회양되어지는 영역을 비춰보고서 약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날이 흐리고 할 때 약을 빼질 않아요. 미진의 영역에서 습도나 이런 영역 때문에 항상 날이 맑을 때 약이 만들어서 다 되었어도 포장이나 아니면 다른 차원 그걸 하질 않아요. 날이 청명하고 맑은 날 그래서 진행을 해요. 그런 거예요. 마음만큼 말하기 어렵고 이거다라고 고집하기 어려운 영역이 있어요. 그러나 이거만큼 명확한 게 없어요. 전에 2000년도니까 20년 전에 2003년이니까 18년쯤 전이면 캐나다에 사는 그 친구가 나이는 10년 차이 나는 것 같은데 영어를 가르치는 그런 친구가 남자인데 제자로 들어온 적이 저 지인들은 다 알아요. 제 제자로 들어와서 예전에 산에 살 때 저희 집에서 한 1년 머물고 같이 생활한 적이 있어요. 왜 이 나라에 와서 여기까지 와서 영어를 가르치고 생활하고 그 여행을 많이 다니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적이 있느냐 했더니 자기 자신을 좀 이렇게 찾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 통역하는 애 보고 그 당시만 해도 영어가 짧아서 그래 한번 내가 대답을 해줄 테니까 다시 한번 물어봐. 그러면 그 찾는 사람은 누군가? 거꾸로 그 마음을 찾는 사람은 누구예요? 하고 물었어요. 말을 못해. 뭐지? 순간적으로. 현상 경계에서 물질 세계에서 마음을 표현을 할 때는 공이나 아니면은 편안함 뭐가 됐든 이 영역에 깨달아서 있다 하더라도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 발 더 나아가라는 거예요.
항상 기도의 영역에 들어있어요. 무엇을 하든 어느 시공간에 있든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와 차원의 시간과 차원을 지나서 그 영역의 모든 중생들과 그 미진의 영역과 이 허공에 있는 또는 보이지 않는 차원에 있는 그런 또 이 몸 안에 있는 수많은 중생, 세균과 이런 모든 영역조차도 내 마음의 비춤에 따라서 만나지는 티럭만큼의 인연도 축원을 해줘요. 공부하는 과정에 지나가는 하나의 인연의 고리처럼 스님을 만났으니 스님의 인연으로 자꾸 한 발 더 나아가고 또 밝아지고 맑아지고 아픈 사람은 아프지 않고 가난한 사람은 좀 부자가 되는 그 지혜가 부족해서 하는 행위, 인연을 그렇게 지었기 때문에 그 인과가 있는 거예요. 또 너무 욕심을 내서 욕망에 쫓아가다가 몸이 무너지거나 아니면 사업이 망하거나 무리수라는 걸 하죠. 또 너무 넘쳐도 사람이 자기 자신을 잃어버려요. 재물을 통제할 수 있는 어떤 뭐 통제란 말보다 컨트롤 하면서 재물에서 자유로워지면서 거기에 벗어날 수 있는 마음의 비춤과 그런 영역이 같이 있어야 되는데 그 영적 영역이 떨어지면 물질의 영역만 늘어나면 흡사 맞지 않은 옷을 입은 것처럼 좀 부자연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상한 짓을 해요. 원숭이가 사람의 안경을 쓰고 뭐하고 막 자전거 타고 운전하고 그 모양처럼 안 하던 짓을 해요. 사람이 물질이 어느 선을 넘어가면 그렇다는 과정이에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깨달아지고 여러 가지 그러면서 진짜 눈을 뜨는 경우가 있어요. 아 이렇구나 하고. 젊은 사람들 중에 제가 현실 경계에서 가끔 마주치는데 매력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이야기할 때 그냥 딱 자기가 하는 어떤 그것을 매뉴얼처럼 가지고 있으면서 현상에서 눈이 떠서 딱 보아서 선을 행하려고 해요. 기본 바탕이. 와 이런 요즘 젊은 매력적인 사람이네.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매력적인 사람이에요. 또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눈을 보면 알아요. 눈이 이렇게 딱 들어가면 아 지혜가 있는 분이구나 하고 눈에서 보여요. 눈에서 장부도 보지만 그 사람이 살아온 영역들 마음에 비추는 거에 따라서 눈이 틀려요. 선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선을 행하려고 하고 마음의 비춤을 그 방향으로 둔 사람은 스님과 같은 배를 타고 가는 사람이에요. 스님은 전생에서도 그렇고 현실에서도 그렇고 그 영역에 이번 생에 저의 모든 것이 저의 모든 삶이 그렇게 변화되어지기를 저는 기도해요. 제 자신한테 축원해주고 그런 영역에 들어가지 마. 몰라서 안 들어가는 것보다 알고 나서 안 들어가는 것도 좋아요. 스치듯이 가면서 알아지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매력적입니다. 넓고 맑고 밝고 그 비추는 힘이 시간과 공간을 지연하고 차원을 지나서 무한한 영역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마음에 비추는 힘이. 그 마음만큼 멋진 매력적인 게 없습니다. 사랑이 됐든 우정이 됐든 의리가 됐든 따뜻해지는 부분이 있고 그 표현을 가지고 지구에서 같은 길을 가고 같은 영역에 있는 사람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뭔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고 난 이후에 공에 또는 무에 빠져서 방 안에 앉은 늙은 노인네가 되지 말라고 하는 게 자꾸 그런 이야기예요. 깨닫지 못하고 하는 행동은 그냥 인연에 의한 인과일 뿐이에요. 왜? 본인들이 그냥 사회적인 인연에 의한 인과로 그냥 계속 주고받고 가는 영역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좀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통 일반인이라 얘기하지만 공부라는 걸 하지 않았어도 어느 영역이 한 20, 30년 지나가면 거기에서는 신급 최고의 고수가 되잖아요. 그 영역에 가면 약간의 깨달음이 있고요. 어느 영역에 정말 이렇게 고수가 되면 막 시작하거나 이렇게 아래서 막 오는 나도 이럴 때 있었지 하고 이때 좀 도와주려고 해요. 그게 선의 시작이에요. 도움을 주려고 하는 거. 저렇게 되면은 어떤다 하고 보이기 때문에 그 뭐야? 비춰서 아니까 그 영역에 가는. 깨달은 사람도 다음날 밥을 먹어요. 마찬가지로 현실 경계에서는 무언가 회양이라고 하는 영역이 들어갈 때는 자기가 가장 지금 잘할 수 있는 거. 그게 뭐 음식이 됐든 이 법을 설하는 게 됐든 연불이 됐든 기도가 됐든 무엇이 됐든 스님은 약 만드는 영역이니까 스님이 포교당이나 뭐 다른 영역에 그 인연이 지나왔어 하고 지금은 영상으로 그냥 표현해주고 영상을 보고 스님의 말을 듣고 스님을 보면서 약간의 편안함 또 살아가는데 이렇게 해야지 하고 하는 그런 마음이 동기만 부여가 되더라도 스님이 그 마음은 전달이 되어진 거예요. 기운 잃지 말고 그 무엇이 됐든 현상 경계에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뭘 하다 보면 정신이 없다래죠. 막 들어가다 그런 일을 겪지 않게끔 설사 그런 영역에 있다 하더라도 위험해지지 않게끔 스스로 홀로 밝은 존재인 이 사람이라고 하는 몸을 받아서 지구에 태어나서 공부를 해나간다는 것만큼 멋진 일이 없습니다. 사람 몸 받았을 때 명상하고 기도하고 현실 경계에서도 무엇을 하든 그게 집착하지 않고 걸리지 않고 우리 이야기는 탐진치나 사회적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명예, 부, 뭐 여러 가지. 또 반대적으로 사랑이나 우정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조차도 이조차도 이거에 의해서 마음에 비추어서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한다면 뭐 그게 사랑이 됐든 사랑에 집착해서 살인도 하잖아요. 그럼 이것과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본인은 사랑이라고 우기지. 그럼 결론은 다르게 났잖아요. 다른 인연을 짓잖아요. 그런 것처럼 위태롭지 않게 가라고 하는 게 그런 이야기예요. 비도 오고 요즘에 인연이 닿아서 몸을 좀 보충하고 케어하는데 한 발 나아가고 있고 또 스님의 식품을 먹고 있는 인연들이 모두 다 영적으로도 좀 성장을 하고 마음의 편안함을 얻기를 스님이 축원하면서 영상 마칩니다. 저는 태공입니다.